자, 이번에는 스벨트 홈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elte.dev라는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 svelte.dev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자, 튜토리얼, 그다음에 API 문서 내용, 그다음에 간단한 예제들, 그다음에 스벨트를 코딩해 볼 수 있는 컴퓨팅 환경,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그다음에 이제 세퍼라는 게 있는데, 세퍼는 이 스벨트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전용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커뮤니티 버튼, 그다음에 이제 깃허브 버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와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박스가 보입니다. Write less code가 있고 No virtual DOM, Truly Reactive라는 세 가지 특성을 이 스벨트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Run More라는 버튼이 세 군데 다 붙어 있습니다만,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벨트라는 프레임워크가 다른 프레임워크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고, 이제 Write less code 부터 하나씩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다룰 이 스벨트의 특징은 라일레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더 적은 코드를 작성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좀 이따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코드를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상단에 result라고 되어져 있고 두 개의 인풋 박스가 있습니다. 인풋 태그로 완성할 수 있는 박스가 있고, 지금 이제 화면에 맞게 이제 배경이 처리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인풋 박스에다가 숫자 1을 입력하고 숫자 2를 입력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1과 2가 나오고, 이게 실질적으로 더해진 3이 출력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스벨트고, 두 번째는 뷰고, 세 번째는 리액트로 작성한 코드인데, 지금 위에 보이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스벨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액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 작성해야지만 같은 기능을 동작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리액트랑 비교하면 한 절반 이상으로 이 스벨트의 코드가 간결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적은 코드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더 적은 코드를 작성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전 화면으로 돌아와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드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적은 코드를 읽는 것이 더 쉽겠죠. 그래서 높은 가독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적은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실제로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부분을 수정하는 거, 리팩토링을 할 때 더 쉽게 해당하는 부분을 리팩토링 해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버그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버그를 줄일 수 있고, 버그가 난 부분을 더 쉽게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디버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은 코드를 작성했고 실제로 나오는 번들도 훨씬 더 적은 용량을 차지하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번들돼서 나오는데, 자, 그랬을 때 가장 유용한 게 뭐겠어요? 자,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최초 로딩 하는데 리소스 자원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단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랬을 때 이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더 적은 용량의 번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최적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적은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벨트에 대한 API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낮은 러닝 커브, 낮은 비용으로 스벨트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No Virtual DOM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rtual DOM에서 이제 Virtual 같은 경우에는 가상을 의미하고요. 자, DOM은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HTML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상의 DOM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가상의 DOM이 무엇이고 가상의 DOM이 없는 것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상의 DOM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제 디핑과 오버헤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스벨트에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가상의 DOM이 있는 대표적으로 리액트나 뷰가 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뷰.js를 기준으로 가상 DOM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 이제 Vue.js에 대한 코드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라일레스 코드 파트에서 살펴봤었던 그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되어 있는 출력물을 만들어내는 Vue.js 코드이고요. 여러분들이 Vue.js를 모르셔도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니까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자, 일단 인풋 태그 두 개가 보이죠. 자, 그리고 이 인풋 태그는 이제 vModel이라는 디렉티브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A와 데이터 B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부분에 A와 B가 정의되어 있고 A는 숫자 1, B는 숫자 2로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태그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를 보면 그렇게 갱신되어질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출력, 템플릿 문법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 1, B가 있는 부분은 실제 데이터 2가 들어가서 1, 요거 이제 문자입니다. 그냥 더하기 B 자리에 2 들어가고 실제로 더하는 이제 표현식이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그래서 이 부분에 출력물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용자가 이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숫자 1을 숫자 7로 갱신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풋 태그를 이용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 A가 숫자 7로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에 들어있는 1이 없어지고 7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 7로 바뀌게 된 데이터 A가 출력되는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P 태그를 보시면 A가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숫자 1이 아닌 숫자 7로 갱신되기 때문에 화면에 숫자 1이 있는 자리는 7로 바뀔 것이고 숫자 3이 있던 자리는 7에 2를 더한 9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돔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버추얼돔이 데이터가 변경되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가상돔과 지금 변경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상돔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디핑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디핑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디핑이 없었다. 스벨트는 디핑이 없다라고 이제 살펴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을 비교를 해서 요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발견이 되면 실제 화면에 있는 돔을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만 갱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되어져 있고 리얼 돔, 이제 브라우저에 있는 해당하는 돔에서 차이점이 있는 해당하는 부분만 갱신을 하게 되면 전체 돔을 다 바꾸는 리소스가 크게 드는 행위는 안 해도 되니까 좀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가 바뀌면 그 바뀐 데이터에 의해서 화면을 어떻게 갱신해야 될지를 가상돔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디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판단된 특정한 부분을 실제로 갱신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이 가상돔을 쓴다는 것은 데이터가 바뀌면 결국에는 기존의 가상돔과 비교할 새로운 가상돔을 생성해야 되죠. 그리고 생성된 그 가상돔과 기존의 가상돔을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비교된 결과물에 따라 화면을 실제로 갱신해줘야 되죠. 자, 여기서 스벨트는 갱신에 대한 건 똑같이 일어나는데 가상돔을 생성하고 비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디핑이 없어요. 그래서 노 디핑이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상돔을 생성하고 가상돔을 서로 비교하는 행위가 스벨트엔 없는데 갱신하는 행위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상돔을 쓰게 되면 생성과 비교 등등등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가상돔을 썼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생기는 것들, 메모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오버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갱신을 해버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리소스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충분히 아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버추얼돔,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교할 필요 없고 그 비교에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그 기회비용을 오버헤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버헤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환경, 즉 런타임에서 충분히 빠른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그만큼 메모리 사용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9년도 HTML5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실제로 스벨트의 그 메모리 사용을 리액트와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봤던 건 좀 충격적인 부분은 실제로 이제 런타임에서 동작하는 메모리 사용이 거의 이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스벨트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 2배 이상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빠른 성능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뭐를 안 하기 때문에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 스벨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 살펴볼 스벨트의 특징은 트룰리 리액티브입니다. 그래서 진짜 반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스벨트의 실제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직전에 살펴봤었던 Vue.js의 가상돔을 이용하는 반응성과 이 스벨트의 반응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스벨트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자, svelte.dev로 접속을 해주시면 이러한 페이지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면 REPL이라고 랩플로 읽을 수 있는 이 버튼이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이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오른쪽에는 결과물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역시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코드를 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가 보입니다. 익숙한 태그가 보이고, 자, 스크립트 태그 안에는 자, name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world라는 문자 데이터가 할당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 name이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냐면 h1 태그 내부에 이렇게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사이에 name이라는 변수가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world라는 문자가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고, 결과적으로 hello world 느낌표까지 오른쪽에 출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을 가상돔을 사용하는 리액트와 Vue.js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환경 런타임에서 가상돔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리액트와 Vue.js를 이 환경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포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용량이 들어가고 메모리가 사용되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벨트 같은 경우는 런타임에서 프레임워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왼쪽에 작성한 코드를 여기 보시면 JS 아웃풋이라고 되어져 있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JS로 이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 결과물을 결국에는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스벨트가 이 반응성이라는 것을 언제 파악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코딩을 해볼게요. 제가 h1 태그 밑에다가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change 느낌표까지 한번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스벨트 API를 모르지만 간단하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의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무언가를 실행할 건데 익명함수를 하나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명함수의 내용으로는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어떤 문자를 할당할 건데 그 문자의 내용은 hello p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name의 값이 이렇게 이제 hello p로 할당되면서 갱신이 되죠. 자, 요때 반응성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를 한번 보시면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는 언제 갱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갱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요 코드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언제 갱신될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change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world라는 문자가 hello p로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벨트는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이미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언제 반응성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시킴으로 해서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환경을 최적화하고 반응성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벨트는 가상돔을 사용하지 않는 진짜 반응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자, 아래쪽에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프레임워크레스 바닐라 J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런타임에서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를 바닐라 J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동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모듈을 설치하실 때 일반 의존성 모듈로 설치를 하시면 디펜던시스 부분에 package.json의 디펜던시스 부분에 이제 설치가 되는데, 이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는 프레임워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조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개발 의존성 모듈로만 외부 모듈을 설치해서 관리하셔도 충분히 동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게 될 텐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응성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예제를 기억해 보시면 네임 부분에다가 무엇인가를 할당함으로 통해서 그 시점에 화면을 갱신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명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적 설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만큼 사용자가 직접 반응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잘 사용하시려면, 활용하시려면 기본기가 좀 충실히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집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집에 들어가는 재료라던가 공구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딱 정해져 있는 틀의 집밖에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스벨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벨트를 잘 알고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훌륭하고 더 멋있는, 더 창의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스벨트의 소소한 단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스벨트는 공식적으로 3버전이고요. 자, 2019년 4월에 릴리즈 되었다고 이제 앞서서 살펴봤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생태계가 조금 작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는 있지만 실제 물리적인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교해서는 성숙도가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줄만 하죠. 늦게 나온 만큼. 자, 그리고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이 스벨트 같은 경우에는 런타임에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CDN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DN으로 제공해서 브라우저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동작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리고 이 스벨트는 이제 나온 시기도 그렇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폴리필을 작업을 한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많은 서비스들, 많은 프레임워크,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벨트가 이러한 소소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이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